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파리올림픽이 시작되고 나서 프랑스는 왜 이럴까?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북한이라고 부르고 한국 선수단 사진만 흐릿하고 순위표에서 한국의 중국 국기를 박아버리고 아르헨티나 수영팀 뒤로 중국 국기를 올리고 남수단 선수들 놓고 엉뚱한 국가를 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국기조차 잘못 걸고 게다가 프랑스가 2위인데 3위에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프랑스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올림픽 자체가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한국을 철저히 무시했다가 세계적 망신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은 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866년 병인양요가 발생합니다. 프랑스 해군이 조선을 침공했고 강화도를 점령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외교장각에는 조선 왕실 의궤 297권을 포함한 5천여 점의 문서들이 있었는데 프랑스군은 의궤 297권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을 전부 불태웠습니다. 배경 지식이 전무했던 프랑스 병사들이 보기에 글만 있는 책은 별 가치가 없어 보여서 화려하게 채색된 의궤만 들고 갔다고 합니다. 이후 이 책들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구석에서 잠들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 가면서 외교장각 의궤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67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가 돼서 의궤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 심체 요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외교장각 의궤를 찾아다니다가 프랑스인 동료로부터 파손된 책을 보관하는 국립도서관 베르사유 별관에 한자로 된 책이 무더기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뒤지던 중 외교장각 어람용 의궤 297권을 비롯한 관련 도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자신들의 과거 약탈 행위를 들춰낸 박병선 박사가 괘씸했고 이로 인해 박병선 박사는 권고사직을 당합니다. 박병선 박사는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 프랑스인들로부터 반역자, 한국의 스파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박병선 박사는 개인 자격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매일같이 출석해 외교장각을 연구했고 조선조의 의궤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교장각 의궤 반환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90년대 고속철도 사업자로 프랑스 떼제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탈된 도서를 반환받을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일본 신칸센과 독일 이체와 경쟁하던 프랑스는 한국의 고속철도 사업 수주에 구군을 걸다시피 했고 미테랑 대통령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93년 9월 프랑스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해 외교장각 의궤 중 휘경원 원소도감 1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앞에서 외교장각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전격적으로 해버립니다. 이에 미테랑을 수행하던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 2명이 사표를 내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고 숙소인 롯데호텔 객실에 들어가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프랑스의 이익, 법과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지지하는 사서 및 큐레이터들은 국립도서관과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은 대통령의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후 프랑스로 돌아가 국립도서관 총파업을 주도했고 반환 반대의 최선봉에 서게 됩니다. 이후 시라크 정부가 들어서고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들을 강하게 제압하고 반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사서들은 대신에 한국 측에게 다른 문화재를 내놓으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 프랑스에 대여해줄 문화재 목록을 작성해서 프랑스에 보냈는데 프랑스 측은 문화재 가치가 격에 맞지 않다고 거부했고 분상용 의궤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 내에서는 인질이 된 장남을 찾아오기 위해서 차남을 인질로 보내는 격이라는 강한 반발이 일었습니다. 2000년 협상 때는 프랑스 감사원 대표인 자크 살루아가 주먹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치고 협상장을 나가버리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사르코지 정부 들어서 외교장각 도서들은 너무도 힘들게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 반환이 아니라 대여 형식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문화재는 한국에 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선진국 프랑스가 보관해줘야 한다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문화재를 반환하는 선례가 생기면 다른 나라들의 걷잡을 수 없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건은 하나 더 있습니다. 2006년 7월 프랑스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서울시의 설해마을의 어느 한 가정집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것이 발견됩니다. 집주인 장루이 크루조가 자신의 집 냉장고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필리핀 가정부가 조사받기도 했고 수상한 여중생을 목격했다.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백인 소녀를 봤다 등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고 5일 후인 7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NA 분석 결과 신고자 크루조가 영아들의 친아버지다 라고 발표하면서 크루조가 범인이라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크루조 부부는 이미 자국인 프랑스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8월 7일 국가수는 두 번째 DNA 조사 결과 집에서 가져온 크루조의 부인 베르니크의 칫솔과 귀이개 등에서 나온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영아들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표했고 2003년 자궁저출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조직세포 표본을 확보해 영아들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자궁적출 수술을 하기 전인 3년 전부터 이미 영아들은 냉동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크루조 부부는 신고로부터 약 한 달 후인 8월 22일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수사당국의 DNA 분석 결과는 믿을 수 없다. 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는 프랑스 경찰에게 넘어갔고 프랑스 경찰의 DNA 검사 결과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크루조 부부는 긴급 체포됐는데 부인은 베르니크 부인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신 거부증에 의한 범행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랑스의 반응입니다. 프랑스의 경찰과 언론은 한국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고 한국을 깎아내리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이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수의 DNA 검사 결과가 너무나 정확하게 나온 데다가 나중에 프랑스 경찰에서도 사실로 밝혀지면서 한국을 깔보던 프랑스를 반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프랑스 유력 언론 르몽드와 리베라시옹에서도 왜 아무도 사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한국에 대한 경멸의 시선이 존재했다. 경찰, 사법부, 언론, 변호사, 한국을 깔보며 거만하게 대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보다가 망신을 당했다 라며 반성하기도 했고 프랑스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여전히 인종차별주의자고 식민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등 한국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반응은 후진국 한국에서 제대로 된 DNA 검사조차 할 수 있겠어? 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적 망신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시작되고 나서 프랑스는 왜 이럴까?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사례를 살펴보니까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